부자의 세율과 근로자의 세율 중 누구의 세율이 더 높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자의 세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땀으로 돈을 버는 근로자의 세율이 부자의 세율보다 높습니다. 많은 나라는 노동 수입에 있어서는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수입이 많으면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노동 수입에 있어서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본소득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본소득은 대부분 부자에게 발생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가난한 노동자보다 낮은 세율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데비 보사네기였습니다. 백악관은 국정연설에 대통령 부인이 초청한 특별 방청객 명단을 발표합니다. 특별 방청객은 대통령 부인과 나란히 앉아 국정연설을 듣습니다. 초청 방청객 리스트에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2012년 국정연설 때 초청받은 인물은 데비 보사넥이었습니다. 보사넥은 20년 동안 워렌 버핏의 비서로 일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데비 보사넥이 버핏보다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자 증세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데비 보사넥은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데비 보사넥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세율과 그의 상사인 워렌 버핏의 세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2010년 데비는 자신의 수입의 35.8%의 세금을 냈습니다. 같은 해 약 820억을 번 워렌 버핏은 17.4%의 세율로 세금을 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세율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2012년 국정연설의 특별 방청객으로 데비 보사넥은 초청된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비서인 데비의 행동에 화를 내기는커녕 데비의 생각에 동의하며 백만장자는 적어도 3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된다는 더 버핏 룰을 만들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ABC 뉴스에도 데비와 같이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버핏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버핏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은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슈퍼리치들이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빌 게이츠. 자본소득과 배당금은 주식 및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소유권에서 파생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얻은 자본이익은 특별히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득은 대부분 부유층에게 귀속되며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과세됩니다. 미국의 텍스 펄러시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중 상위 1%가 2019년 장기 자본소득의 75%를 벌었으며 상위 0.1%가 장기 자본소득의 무려 50%를 벌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자본소득이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세법은 일보다 부에 더 큰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허점을 막고 모든 형태의 소득이 공정하고 공평한 세율로 과세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버니 샌더스. 자본소득에 대한 특혜는 낮은 세율만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왔을 때 과세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은 자산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과세되지 않고 자산이 매각될 때만 과세됩니다. 이를 통해 자산 소유자는 세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동안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기만 한다면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실현 자본소득, 즉 비과세 자본소득이 부유한 사망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세금상의 이유로 많은 부자들은 자산을 팔지 않고 평생 동안 보유합니다. 세법의 허점을 통해 개인은 자산의 평가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자본소득의 상당 부분이 과세되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줄이고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에 활력을 준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서 일하는 제인 그레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낮은 소득세가 경제성장과 기업가 정신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투자를 증진하고 그에 따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펜 와튼 예산 모델은 자본소득 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평가합니다. 펜 와튼 예산 모델은 공공부채 감소 효과가 경제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본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셉 스티글리츠도 자본소득세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자본소득은 다른 소득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부유한 개인이 기타 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를 제거할 것입니다. 자본소득은 근로소득과 적어도 같은 수준에서 과세되어야 합니다. 자본소득과 배당금에 대한 특혜는 소득 불평등을 키웠습니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세법의 허점을 막고 모든 형태의 소득은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합니다.